겨울이에요. 자, 근데 올해 겨울은 뭔가 좀 너무 따뜻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뭔가 겨울하면 생각나는 혹한기라던가 칼바람 같은 자극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작년보다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겨울은 겨울입니다. 혹한기 칼바람은 없지만 매년 겨울에 경험하셨던 피부 고민에는 변화가 없이 똑같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거칠어진 바디 피부를 좀 더 촉촉하고 건강하게 바꿔줄 GNH 바디케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채팅창도 열어놓고 열심히 보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으로도 꼭 질문 남겨주세요. 자, 건강과학 정보를 통해서 겨울철 피부 고민들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리드님들한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계절이 바뀌고 건조한 겨울이 되면서 리더님들은 실제로 피부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거나 혹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해주고 계신데, 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99%가 동의한다고 대답할 만큼 겨울철 피부 변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저도 저희 가족, 그 다음 제 주변에서 계절이 바뀌면서 피부가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피부 고민 상담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겨울 계절의 특징상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의 영향으로 다양한 피부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겨울과 맞닥뜨린 피부의 최대 난제는 아무래도 이거일 것 같은데요. 건조. 자, 누구나 다 느끼고 공감하고 이해하실 만한 주제가 건조입니다. 사실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리더님들이 겨울에만 느끼시나요? 아니죠. 거의 1년 내내 건조함 느끼십니다. 하지만 건조해지는 정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계절에 따라 확연한 차이는 느끼실 거예요. 습도를 보면 여름의 습도는 60에서 70%인 반면에 겨울의 습도는 앞에 써진 것처럼 20에서 30%로 아주 여름보다 낮게 떨어지면서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겨울 이전에도 건조함을 느끼셨던 분들은 겨울에는 완전 쩍쩍 갈라지는 극강의 건조함을 느끼실 거고, 건조함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시던 분들도 겨울철만큼은 건조함을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건조함이라고 하면 얼굴의 건조함들을 많이 먼저 떠올리게 되실 텐데, 우리 바디 피부도 계절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건조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내 피부가 건조해져서 이렇게 변했다.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피부가 건조하니까 좀 이렇게 변했다. 끄덕끄덕. 네. 자, 대부분 많이 건조해져서 바디에서 느끼시는 고민이 가려워요. 허벅지 같은 데가 막 가려워요. 마치 안 씻어서 그런 것처럼 가려운데 이거 건조 증상이고요. 또 하나, 아마 여성분들 다 많이들 느끼실 텐데, 우리 뒤꿈치에 각질이 거칠거칠하게 일어나는 거. 저도 그래서 풋케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바디가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가 건조하다. 대체 뭐가 건조했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까요? 뭐가 건조해서 건조해질까요? 당연히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보호막. 오,
배우신 분이에요. 수분. 그죠? 물이 부족하니까 건조해. 이게 제일 첫 번째 생각이고요. 수분과 함께 같이 부족해진 게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유분. 내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동시에 유분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점점 더 수분 악화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서 수분의 역할은 당연히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피부에서 유분의 역할이라고 하면 제가 돼지꼬리로 하나 더 띄워드렸어요. 내가 흡수시킨, 내가 충전한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게 오일입니다. 근데 오일이 부족해지면 수분 증발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해지겠죠.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오늘 지금 아까 이향규 리더님이 말했던 피부 장벽 약화, 그 다음 배승현 리더님이 말씀해 주신 보호막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피부에 수분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피부에 수분, 표피에도 있고 진피에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분이 진피의 히아루론산. 그죠? 그 다음, 우리 피부에서 유분이라고 한다면 모공으로 나오는 너무 다들 너무 잘하세요. 세라마이드. 오늘 안 배우셔도 되겠네요. 내 모공에서 나오는 피지 같은 것도 수분을 지켜줄 수 있는 천연 기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노화 현상으로 피지라던가 히아루론산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분의 양도 지금 줄어든 데다가 수분 유지를 할 수 있는 오일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 부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적절한 유분과 수분의 양은 우리가 말하는 유수분의 밸런스가 좋다. 혹은 피부 장벽이 튼튼하다.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 수분과 유분입니다. 자, 노화로 인해서 방금 제가 수분 부족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자외선이라던가 잘못된 생활 습관, 그 다음 계절과 같은 외부 요인이 더해지게 되면 더욱더 빨리 메말라가고 노화를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고요. 특히 겨울은 건조해질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은 계절이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추위입니다. 온도 때문에 건조해진다라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공기 중에 습도가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온도가 낮으면, 즉, 겨울에는요, 공기 중에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온도가 높으면, 여름에는 공기 중에 많은 수분을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습도가 낮고 여름에는 습도가 높은 이유예요. 그래서 겨울에 차갑고 심지어 건조해진 공기가 피부 속의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내 피부가 건조해진다라는 거고 또 추위 때문에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면서 네? 저는 먹고 있는 지금. 피지의 분비도 줄어들어요. 결국은 추워지면 피지량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노화가 될수록 피지 분비량 적어진다 그랬죠? 여기에 추위가 더해지니까 피지 분비량이 더 줄어들게 된다. 수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 겨울철 피부 건조의 원인 두 번째가
과도한 난방. 자,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제가 난방 뒤에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한겨울에도 자동차 히터 바람을 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어떤 분은 실내 난방을 웬만하면 안 올리신다는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가능하신가요? 전,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히터나 보일러, 이런 난방으로 데워진 실내 환경이 실제로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난방으로 달궈진 뜨거운 실내 공기가 수분을 빼앗아가다 보니까 실내 공기가 금방 마르고 굉장히 답답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공기가 굉장히 무겁죠.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도 히터 때문에 피부가 다들 너무 건조하셔서 직원분들이 미스트를 굉장히 수시로 뿌리고 계신데, 이런 밀폐된 곳에서 난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습도가 무려 1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한대요. 네, 굉장히 극한 건조의 상황에 피부가 놓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피부를 위해서 추운데 난방 히터 다 끄고 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차량의 히터는 얼굴 방향으로 쏘이지 않게 발이나 다른 부분으로 쏘이면서 간접적으로 온기를 느끼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실내 난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회나 3회 정도 창문을 열어서 그 외부의 공기와 내부의 공기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거, 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겨울에 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요인, 실내외 온도차. 자, 우리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됐던 피부가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난방이 굉장히 빵빵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후끈해지는 느낌들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고요. 실내외 온도차가 5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겨울에는 이거 5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런 실내외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서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듭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외부에 있다가 실내로 들어왔을 때 피부가 붉어지거나 달아오르는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그거 홍조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이 홍조는 열감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고요. 얘가 심해지면 좀 가렵고 따갑기도 한 증상인데, 혈관의 수축이라던가, 그 다음 확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부 고민들이에요. 네. 그래서 실내외 온도차에서는 아마 홍조 부분을 가장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겨울철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에 나타나는 고민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자, 제가 첫 번째, 이거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사진일 것 같아요. 각질이 저렇게 하얗게 일어난 듯한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여기 센터에서 리더님들하고 만나거나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거 고민 되게 많이 저한테 상담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리더님들을 봬도 입 주변이 다 저렇게 허옇게 일어나 있고요. 바디는 어디서 리더님들 저런 거 제일 많이 보셨어요? 다리, 김다현 리더님, 맞아요. 다리 중에서도 정강이 쪽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리더님들. 우리 신체에서 발목에서도 보셨어요? 신체에서 제일 건조한 데가 정강이 쪽이라는 거예요. 정강이, 뭐, 발목, 허벅지, 요런 쪽입니다. 제일 건조한 부분. 자, 그런 쪽에서 이렇게 허옇게 일어나는 각질이 건조에 의해서 보이고요. 근데 건조하다 그래서 무조건 이 각질이 보이는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각질들을 붙여줄 수 있는 지질이 부족했을 때 얘네가 다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수분 부족의 건조 증상으로 이미 1차적으로 각질이 늘어났고 2차적으로 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가 다 이렇게 허옇게 들고 일어나서 매끈하지 못하고 불규칙한 피부결을 만들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우리 신체에 보이면 리더님들 어떤 케어로 이거를 정돈하시나요? 대부분들은요, 리더님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들은 정강이에 저런 각질이 보이면 네, 김다현 리더님 땜입니다. 그날 주에 사우나 계획을 이제 잡으셔서 가셔서 이제 열심히 이태리 타올로 저기를 막 문질러요. 맞아요. 건소리들. 너리씨를 떡칠한다. 자, 여기를 거친 이태리 타올로 막 밀면 들떠 있는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해졌다라고 느끼시는데 이제 이 1층이 벗겨지고 나면 2층이 또 벗겨집니다. 그럼 그 밑에는 3층이 또 벗겨지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벗겨내는 게 답이 아니라 벗겨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붙여주는 수분과 유분 케어를 적절히 하시는 게 해결 방법이에요. 자, 잘못 이 각질 케어를 하시면 아까처럼 이태리 타올로 미는 것들 오히려 더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저희 리프레쉬 라인의 바디워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안에 이렇게 알갱이 스크럽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찾아낸 4가지의 스크럽 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 스크럽 입자로 이렇게 살살 문지르시면 되는데 이걸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막 힘을 줘서 세게 문지르시면 아까 그 이태리 타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살살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손상 없이 부드럽지만 완벽한 각질 제거를 하는 리프레쉬 바디워시 제안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많아요. 겨울 피부 건조로 인해서 가려운 게 느껴지시는 분들. 저도 최근에 허리 쪽이 굉장히 가려워서 무의식 중에 여기를 막 긁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바로 바디로션 발라요. 자, 이 가려운 증상은 심해지신 분들은 굉장히 괴롭다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증상인데 가려움 역시 보습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아이도 이번에 계절이 바뀌면서 굉장히 매끈했던 피부가 완전히 몸통이 닭살 피부처럼 배랑 등이 다 바뀌었어요. 제가 건조해서일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뭐 피부과라던가 소아과를 굉장히 여러 군데를 찾아갔었는데 역시나 대답은 건조하니까 보습제 잘 발라라. 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아이 제가 저희 제품으로 이렇게 케어했더니 조금 개선 효과가 확실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뒤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안내 따로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소양감, 건조한, 이렇게 가려운 느낌이 들어서 막 이렇게 긁다 보면 상처가 생겨요. 저희 아이도 배에 이렇게 손톱으로 막 긁은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 케어까지 따로 하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때 케어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긁게 놔두시면 피부가 딱딱해지는 태선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토피 피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피부 특징이고요. 그 다음 색소 침착. 왜냐면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부위에 색소가 남는 이런 2차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습을 통해서 이 가려운 증상을 빠르게 개선하셔야 돼요. 자, 가려운 증상은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겨울철에 급격한 온도차랑 건조함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의 밸런스가
붕괴가 됩니다. 아까 여러 리더님들이 피부 장벽, 보호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다 이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부 장벽 리더님들 눈으로 보실 수 있나요? 보여요? 피부 장벽? 자,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 피부 장벽이 붕괴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가려운 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데, 피부가 평소보다 좀 예민하게 느껴지신다면, 겨울철에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려움증이 생겼다, 없던 홍조가 보인다 등등. 자, 그러면 이 피부 장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요즘에 피부가 대부분들은 민감하시고 그 민감 피부에 대한 소비자분들이 이제 화장품으로 개선하려는 그 니즈가 높아지면서 이 피부 장벽 키워드가 뷰티 업계나 아니면 의사분들이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키워드예요. 피부 장벽.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피부 장벽은 우리 피부층 중에 존재합니다. 1층 표피, 2층 진피, 3층 피하지방 중에 피부 장벽 어디에 있을까요? 진피? 김다연 리더님? 피부 장벽? 왠지 중요한 거니까 진피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맞아요. 김홍현 리더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피부 장벽은 표피에 있어요. 맞아요. 김현규 리더님. 자, 그러면 이렇게 표피를 제가 확대해 볼게요. 1층 표피를 확대했습니다. 표피는요, 딱 한 가지 세포 있습니다. 각질 세포. 그 아래쪽에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 오늘은 각질 세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볼게요. 각질이 표피의 제일 아래층에서 만들어져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부분에서 탈락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표피예요.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 우리가 피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각질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자, 이 각질층 중에서도, 이 표피 중에서도 피부 장벽은 제일 위에 각질층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피부에 물리적인 마치 방패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내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이 피부 장벽은 외부의 여러 유해 자극이 내 피부를 자극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보호막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피의 각질층에 존재하면서 방어막 역할, 수분을 막아주고 외부 유해 물질의 침투를 약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이 방패, 즉 피부 장벽이 제 역할을 못하면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극이 세게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얘가 이제 표피의 각질층입니다. 제일 위에 아까 제가 방패막이라고 했던 그 층. 자, 여기에서 아까 이렇게 네모나게 벽돌처럼 생긴 게 제가 각질이라고 설명드렸고요. 여기에는 하나 키워드가 더 있죠. 이 각질과 각질 사이를 연결해주는 세포 간 지질이 존재해요. 피부 장벽의 핵심은요, 이 각질과 세포 간 지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피부가 민감한 거 보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졌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돼. 자, 그럼 요 앞에서 봤을 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돼. 뭘 강화하면 될까요? 지질을 강화하시면 돼요. 지질. 자, 근데 그 지질의 구성 성분을 보니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요렇게가 세포간 지질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50에서 60%가 세라마이드. 그래서 피부 좀 민감하신 분들, 자료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신 분들, 화장품 서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세라마이드가 민감을 개선한다. 이렇게 굉장히 이 꼴로 많이 알고 계신 성분이 세라마이드입니다. 각질과 각질 사이 지질을 채워주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민감이 개선되는 거예요. 수분이 지켜지는 거고. 자, 우리가 발라도 건조함이 해결이 안 됐던 이유는 단순히 수분 케어에만 집중하셨던 결과일 수 있어요. 즉, 반쪽짜리 케어라는 거죠. 수분 손실이 증가하는 것만큼 수분 공급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수분이 없어지니까 수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피부 장벽 강화까지 더해져서 그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게 하는 플러스 알파 케어까지 더해져야 네, 발라도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좀 덜 느끼실 수 있다는 거고요. 보습은 더 깊게, 피부 장벽은 견고하게 해줄 수 있도록 GNH가 제안하는 더블 보습 케어입니다. 그래서 계절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바디 케어도 루틴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는요, 여름에 습도가 높고 피지 분비량이 많고 뭔가 좀 찐득찐득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여름에는 로션 하나 정도 바르시죠? 네. 근데 겨울이 되면 그 추위와 건조함에 따라서 피지 잘 안 나와, 수분 증발 더 빨라, 피부 장벽이 밸런스가 더 쉽게 깨져 이런 것 때문에 로션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션으로 시작해서 앞에 멘트 보면 크림으로 완성하세요 라는 멘트가 써져 있습니다. 자, 건강한 바디 피부 유지를 위해서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 물 필요해요. 두 번째, 풍부한 영양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 수분이 지켜지고 외부 자극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보호막이 필요해요. 아까 우리 배웠던 피부 장벽이죠. 자, 이 3가지가 있다면 우리 피부는 건강하게 촉촉하게 매끈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자, 저 3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 수분 케어를 위해서 GNH는 대나무 잎에서 유래된 추출수를 담았습니다. 그 너리쉬 라인에 뭐 로션을 예를 들면 물에 해당하는 게 다 이 대나무 워터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정제수 플러스 이 뱀부 워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여기 아래쪽에 적혀 있는데 대나무 종류의 한 종류예요. 여기 밤부사 불가리스 잎 추출물이라고 밑에 써져 있죠. 자, 이 잎에서 추출해낸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나무라고 하는 식물 자체는요. 원래 굉장히 수분량이 많은 애입니다. 그리고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실리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대나무에서 추출해낸 워터만 포함된 게 아니라 대나무 추출 워터 플러스 글리세린 이 보습력과 탄력이 풍부한 뱀부 워터에다가 글리세린까지 더해서 파이지가 넘어갔네요. 글리세린까지 더해서 보습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 뱀부 콤플렉스 워터가 함유가 됐다라는 게 수분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건강한 영양 성분 담겨 있습니다. 저희 GNH 1964년부터 시작된 GNH의 노력과 노하우가 담겨서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영양 성분 풍부하게 담겨진 포뮬라고요. 옆에 보시면 아세로라 체리, 그다음 로즈마리, 화이트 치아시드, 그린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 GNH 라인에 이제 각각 라인마다 시그니처 성분으로 포함된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프로텍트 라인의 녹차, 리프레쉬 라인의 아세로라 체리. 오늘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는 너리시 라인에는 화이트 치아시드. 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수분 증발과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보호막 강화를 위해서는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해낸 세라마이드 포함했어요. 아까 제가 세포간 지질의 60%를 차지하는 게 세라마이드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세라마이드를 어디서 추출했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비타민 E, 폴리페놀, 그다음 보습에 좋은 리놀렌산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진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해서 피부 보습 장벽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드는 성분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 이 성분은 너리시 라인 전 제품, 그다음 리프레쉬 바디워시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고 그 건조함이 반복되는 피부에는 1차적으로 로션으로 기본 보습 하시고요. 2차적으로 크림에 들어가 있는 세라마이드 활용해서 집중 장벽 케어 해보시는 거 아까 제가 앞쪽에서 똑똑한 더블 보습 케어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력한 성분을 하나만 듬뿍 바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곡차곡 제형별로도 그다음 기능별로도 레이어링을 하신다면 좀 더 피부 장벽이 섬세하게 좀 더 탄탄하게 형성되는 것이 느껴지실 수가 있는 케어가 될 수 있고요. 이 두 제품을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앞에 보이시는 6가지 수분 충전, 속보습 케어, 보습 지속력도 더 높아지고요. 저자극 케어, 피부 장벽 케어, 건조에서 기인한 가려움 개선까지. 네, 이런 증상들의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 제안 드립니다. 자, 저희 GNH 너리시 라인이에요. 23년도 8월 10일에 이제 너리시 바디워시부터 이제 출시가 시작되었고요. 식물 영양을 풍부하게 담아서 고보습의 집중 케어가 컨셉인 너리시 라인입니다. 앞에 보시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뱀부 컴플렉스 워터, 그다음 2번에 올리브 오일에서 유래된 세라마이드, 그다음 세 번째 화이트 치아시드 오일 설명드렸었고요. 굉장히 소프트하게 발리면서 보습감은 충분히 주는데 끈적임은 또 그렇게 많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바디로션 바를 때 소비자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충분한 보습감을 주면서도 그런 끈적임이 남지 않는 텍스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도 높으실 제형이에요. 자, 그래서 더블 보습 케어의 첫 번째가 너리쉬 바디로션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보습감, 그다음 밀도 있는 보습, 한 번 바르면 24시간 지속되는 촉촉한 보습감. 제가 일부러요, 저녁 때 바디케어 로션이랑 쫙 바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꼭 바디를 체크하거든요. 리더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녁에 바디케어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디 만져보시면 아직도 촉촉해요. 네. 그래서, 아, 밤 사이에 내 피부가 잘 지켜졌구나 하면서 굉장히 안심이 드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끈적임 없이 24시간 촉촉한 보습을 해주는 저희 바디 로션이고요. 저희 각 라인마다
시그니처 향이 있는데 이 너리시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달콤한 향이 제일 먼저 저는 느껴져요. 달콤한 피치향, 그 다음 캐모마일의 꽃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약간 좀 편안해지고 싱그러운 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로마가 포함이 돼서 아로마 케어까지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바디 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여기서만 끝나셔도 되지만 우리가 외투를 입을 때 겹겹이 쌓아 입으면서 그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없는 우리 피부에도 겹겹이 레이어링을 하면서 피부를 추위로부터, 건조로부터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두 번째 너리쉬 아토 크림입니다. 자, 너리쉬 라인에서 이제 출시된 제품인데 아토 크림, 이 아토라는 이름 때문에 뭔가 아토피에 좋은가요? 이 질문을 저는 되게 많이 받는데 리더님들 어떠세요? 자, 아토피에 좋다라는 말은 저희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단,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해도 충분히 안전할 만큼 자극이 되지 않을 만큼 소프트한 제형이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세라마이드. 세포간 지질의 60% 차지하고 있는 세라마이드가 핵심 성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라마이드가 두 종류인데요. 우리는 그냥 리더님들 세라마이드 한 종류밖에 모르시죠? 그냥 세라마이드죠. 근데 이 세라마이드가 세라마이드 NP가 있고요. 세라마이드 AP가 있고요. 세라마이드 EOP가 있습니다. 종류 이렇게 많은 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세라마이드 NP냐 AP냐 EOP냐에 따라서 약간의 핵심 영양이 달라져요. 효과가.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들어간 세라마이드 NP 같은 경우는 피부 장벽 강화에 완전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세라마이드입니다. 근데 세라마이드 AP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습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EOP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재생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세라마이드예요. 근데 저희는 피부 장벽 강화가 핵심인 NP가 들어가 있다. 이 세라마이드 NP에다가 플러스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던 올리브에서 추출했던 세라마이드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영문으로 나왔는데 올리브유의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 NP와 함께 올리브 세라마이드가 들어갔다는 거. 제가 왜 이걸 따로 굳이 설명드리냐면 세라마이드는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세라마이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제품을 활용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도 세라마이드가 다양한 형태로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안내드렸고, 아토크림 얼굴에 발라도 좋을까요? 강력 추천입니다. 아까 특히 얼굴 중에서도 이런 부분 쪽에 많이 뜬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입 주변. 저희 회사에 모 강사님도 지금 여기가 완전히 다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토크림 제안 드렸는데 아까 이렇게 각질이 막 일어나 있는 게 세라마이드 부족이거든요. 결국은 지질 부족. 그래서 이거 그런데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 쪽이 홍조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민감하다 그러면 이렇게 광대 주변 쪽으로만 스팟으로 바르셔도 좋고 전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 앞쪽에 수치가 나와 있죠. 1000ppm이 들어가 있다. 근데 리더님들 세라마이드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검색해 보시다 보면은 뭐 5만
ppm 요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세라마이드가. 근데 리더님들 언뜻 들으면 어떠세요? 지금 아토크림에는 10,000 ppm 들어가 있는데 타사에는 50,000 ppm도 들어가 있네. 50,000 ppm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라마이드를 개발하거나 만들 때 웬만하면 30,000 ppm 이상으로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제형을 안정화시키거나 그다음 다른 성분들이랑 이렇게 믹스되는데 굉장히 불안정하대요. 그 범위가 넘어가면. 그래서 너무 시중에 나와 있는 50,000 ppm 이런 거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최대한 피부에 발랐을 때 안전성 다 고려해서 10,000 ppm을 다 고려해서 그런 측면으로 개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피부 자극 지수가 0.001 정도로 저자극 크림인데 24시간 동안 진행된 피부 반응 검사에서 2번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2번 다 무자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부 예민하신 분들에게도 저자극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크림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 제품은 신생아도 사용 가능입니다. 저희가 신생아도 사용 가능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신생아도 피부 테스트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제품 피부 테스트 다 했어요. 네, 그래서 문제 없다라는 안전성 완료 다 입증된 제품이니까 신생아 포함한 네, 성인까지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GNH 최초입니다. GNH 최초 독일 더마 테스트사의 최고 등급인 엑설런트 등급 획득했고요. 저 동그란데 엑설런트 등급 옆에 5스타 실 따로 붙어 있죠. 그래서 엑설런트 등급과 함께 5스타 실까지 또 따로 네, 획득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더마 테스트사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피부과학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민감 피부이신 분들, 민감 피부를 가진 소비자분들에게 굉장히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각시키는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너리쉬 바디로션과 너리쉬 아토크림의 약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부분. 모든 피부 타입용이다. 그 다음 너리쉬 아토크림은 모든 피부 타입 플러스 악건성, 민감성 피부까지 사용 가능, 심지어 신생아까지 사용 가능.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너리쉬 바디로션은 향이 있는 반면 아토크림은 무향이다.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 일부러 향 없는 거 찾아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토크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소프트하게 아주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라기보다는 좀 꾸덕꾸덕하게 좀 묵직하고 리치한 제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모습은 로션으로 하시고 그 위에 장벽을 쌓는 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제형도 그렇게 좀 꾸덕하고 리치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토크림을 하나만 쓰시는 것보다는 앞쪽에 무조건 로션으로 보습을 충분히 넣어놓은 다음에 장벽을 쌓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저희 아토크림 같은 경우를 제형이 좀 꾸덕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써져 있지만 스팟에 활용하세요라고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거든요. 전신에 바르기에는 약간 제형이 불편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피지선이 없는 곳, 팔꿈치, 피지선 아예 없거든요.
뭐 오일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니까 되게 건조해지겠죠. 그다음 뭐 손가락 끝부분, 그다음 마찰이 많은 옆구리 같은 부분, 요런데 이제 스팟으로 바르는 것도 제한을 하고 있지만 맞아. 이게 이제 저는 전신에 발라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꾸덕한 제형을 조금 더 소프트하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을 뒤쪽에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이번 달 10일부터 지금 더블 보습 케어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입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아토크림 2개에 너리시 바디로션 1개 구매 시에 너리시 바디로션 미니 1개, 아토크림 미니 3개. 저 이거 저희 애기가 지금 피부가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수시로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토크림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약간 저 큰 튜브를 가지고 다니면서 발랐었는데 이번에 미니 받아보면서 이동할 때 굉장히 편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수윤 리더님, 윤현수 리더님, 성인이 얼굴에 바를 때 영양크림 바른 후에 아토크림 발라도 될까요? 맞아요. 그 순서대로 바르시면 되는데 사실 순서 제한을 드릴 때는 무조건 제형 무게감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티스트리의 크림이 무조건 가벼울 거고 아토크림이 무거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기능이 그렇게 발라서 더 좋으니까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제형의 무게감 때문이니까 이거는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토가 먼저 와도 된다라는 거. 캐리오일에 아토크림 섞어서 발라도 되겠지요? 네, 강다혜 리더님, 그것도 좋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제 몸에 임상 테스트한 결과를 알려드릴 건데, 자, 많이들 지금 강다혜 리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리오일을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바디케어 활용 팁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캐리오일 섞어 쓰셔도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저희 에센셜 오일 프로모션이 또 있었어서 캐리오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캐리오일은 에센셜 오일에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디로션 제품에도 활용하셔도 되는데 로션에 섞어 쓰시거나 아토크림에 섞어 쓰셔도 좋지만 제가 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면 몸에 물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몸의 물기를 완전히 다 닦아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톡톡톡 두드리면서 어느 정도는 좀 물기가 남아있게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바로 캐리오일을 바르세요. 그러니까 물기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캐리오일을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피부가 샤워하는 동안 각질층이 수분을 흡수해서 수분력이 쫙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바로 캐리오일 바르면 그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그 촉촉함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바디로션 발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아토크림 바릅니다. 자, 이러면 아토크림 꾸덕꾸덕해서 전신에 펴바르기가 좀 어려워요 하셨던 분들 아주 부드럽게 발려요. 소프트하게. 다리 같은데도 넓은 면적도. 그래서 믹스해서 바르시는 것도 좋지만 분자 사이즈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블렌딩 하시는 것보다는 원래도 따로 바르는 게 좋기도 하거든요. 얼굴 케어 하실 때도. 자, 근데 바디 케어의 그 샤워 이후에 수분감을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요렇게 순서대로 발라보시는 거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 몸의 반쪽은 로션에 블렌딩해서 바르고 반쪽은 제가 지금 제안드린 대로 순서대로 1, 2, 3 순서대로 발라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더 촉촉한 쪽은 1, 2, 3 순서대로 바른 쪽이 더 촉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수분을 유지시키면서 바르는 게 더 효과적이구나. 제 몸에다가 셀프 임상 테스트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디케어 활용하시는 팁으로 우리가 바디로션이나 그다음 건조해져서 생기는 이제 발 뒤꿈치 이제 건조해지시거나 거칠어지실 때 저희 너리쉬 라인의 푸크림 같은 거 이제 많이 활용하시게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번에 프로모션 때 구입하셨을 아니면 집에 가지고 계시는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서 쓰시는 거. 아무래도 너리쉬 라인 자체가 그 특유의 시그니처 향이 있잖아요. 아까 그 달콤한 피치 향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에센셜 오일을 섞었을 때 좀 거부감이 들거나 혹은 뭔가 향이 너무 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해보기 전에는 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블렌딩해서 쓰시면 향이 더 풍부해지고 고급져집니다. 네. 저 어제도 프랑켄신스 오일에 로션 블렌딩해서 발랐는데 향 거부감 들지 전혀 안 와요. 네. 그래서 우리 너리쉬 라인의 효과도 수분, 영양, 보호막 효과 너무 좋지만 여기에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장점들도 더해진다면 좀 더 건강한 바디케어 마무리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활용하실 때 제가 가이드로만 설명드릴게요. 너리쉬 푸크림이 100ml짜리거든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 몇 방울이 와야 되냐? 그냥 공식으로만 알고 계셔요. 100ml에 20방울 담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쓰시면 되는 건데 사실 우리 푸크림이 이렇게 뚜껑이 열어지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뭔가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서 쓰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에센셜 오일이 없는데, 자, 이게 에센셜 오일이라고 한다면, 에센셜 오일 뚜껑을 열고, 여기가 이제 입구잖아요? 그러면 걔를 손바닥에다 놓고, 요렇게 기울여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요렇게 기울여요. 그러면서 여기에 콕콕 찍어내는 느낌 정도 하신 다음에, 바디로션. 펌핑 하셔서 여기서 블렌딩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르셔도 향 충분합니다. 근데 대부분 리더님들 얼굴에 에센셜 오일 적용하실 때도 얼굴에 바르는 양은 훨씬 더 크림의 양이 적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에센셜 오일을 세 방울, 네 방울 막 이렇게 우두두두두 떨어뜨리시는 거를 제가 자주 목격을 하거든요. 너무 고농축의 블렌딩이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지금 민감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바디 피부에는 너무 고농축은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정량의 에센셜 오일을 쓰시는 거 네, 제안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바디 제품 조금 더 똑똑하게 활용하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샤워하고 나서 3분 안에 아까 아토크림까지 다 완료해 주세요. 네. 그래서 수분 증발되기 전에 빠르게 막아주는 수분과 장벽 케어가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바디로션을 바를 때 우리가 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바디가. 건조한 부분부터 빨리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디 중에서 제일 건조한 데가 아까 제가 어디라 그랬죠? 맞아요. 제가 아까 팔꿈치도 말씀드리긴 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어유, 윤현수 리더님 기억력 최고. 자, 바디로션 바르실 때 제한하는 순서가 하체. 아까 제가 정강이 쪽, 그 다음 허벅지 쪽, 마찰이 많고 피지 분비량이 적은 쪽이 제가 쉽게 건조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체 쪽을 먼저 바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리더님께서 발목에서 아까 그 건조한 각질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하체 쪽이 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하체 쪽을 먼저 바르시고 그 다음 바르실 곳이 팔입니다. 팔. 특히 팔 중에서도 팔이 건조함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건조함 많이 느끼시고 안쪽에서 많이 따가운 증상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팔 바르실 때도 안쪽 먼저, 그 다음 바깥쪽, 그 다음 이제 몸통 바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제안 드리고요. 그 다음 요거는 앞쪽에서 계속 설명드렸었죠. 로션과 크림의 더블 케어 하시는 거. 로션으로는 수분 케어, 크림으로는 장벽 케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손과 발은 다시 한번 잠자기 전에 집중 케어. 자, 특히 손바닥, 발바닥, 피지선 자체가 없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분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인 손등이라던가 뭐 손톱 주변, 발등, 발톱 주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조해짐이 많이 느껴져요. 뒤꿈치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손과 발은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뭐 풋크림이라던가 핸드크림 전용 제품으로 다시 한번 케어해 주시는 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풋크림을 침대 옆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자기 전에 한 번도 안 바르게 되고, 이렇게 풋크림 바르고 이렇게 방바닥 디디면 이게 찐득찐득한 느낌이 닿는 게 또 싫어서, 네, 그렇게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들은 전부 다 안내를 드렸어요. 제가 최대한 지금 보면서 놓친 내용 없죠? 질문하신 거. 네. 네. 자, 이 불금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대답해주시고 하시면서 경청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어, 이해와 그 다음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에 또 더 좋은 채무로 인사드리고 요즘 굉장히 감기 많더라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해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꿀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바르는 순서를 반대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강의 듣고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리더님들 이 시간 끝나고 샤워하시고 보습 말씀해 주신 대로 하시고 내일 아침에 촉촉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 금요일 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